12월 11일 1호선 지역에 사는 사람들 방송 1호선 사람들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당신은 왜 말을 안 하시죠? 제가 오프닝 했잖아요. 오프닝 했으면 소개 안 해도 되는 안녕하세요, 김구띠입니다. 싸움꾼 전기자입니다. 이제 1호선도 좌파의 시대가 됐죠? 어떻게 보세요? 그걸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갑자기? 당신 이렇게 성향을 드러내는 건가요? 저는 아직 제 정치 성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도 그냥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아, 팩트를 이야기를 했다기보단 당신의 성향이 여기서 드러난 거죠.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저는 확실한 성향은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야 미안해 나 한 20분 늦을 것 같다 했는데 50분을 늦어버렸어요. 누구예요 그거? 아, 네, 저는 피해자입니다. 당신이 왜 피해자예요? 저는 교통 불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가해자예요. 저분도 언젠간 늦길 바래요. 저 한 번 늦은 적 있어요. 대놓고 한 번 한 30분 지각한 적 있어요. 안 그래도 예전에. 뚜벅이의 서름을 아무도 모르시네요. 우리가 너무 착했나 봐요. 저도 뚜벅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다들 얌전해졌죠? 아, 저희가 진짜 간만에 모여서 녹음을 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게 아무래도 그 집에서 인터넷으로 댓글 치는 거랑 실제로 사람 만나는 거랑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밖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좀 쭈그러드네요. 아, 오히려 좀 호흡이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쭈그러든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인터넷으로 해야 돼. 온라인으로. 일단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 공간이 완전 폐쇄된 공간은 아니고 반 오픈돼 있어요. 네, 살짝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오픈 스튜디오 모르세요? 아, 그 있어요. 저 여의나루역 거기 더현대 가보셨어요? 요즘 언론사들 다 오픈 스튜디오 하나씩 저희는 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쨌든 더현대 그 여의나루에서 지하로에서 쭉 가다 보면 거기 오픈 스튜디오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기분인가 싶긴 한데. 사람들 지나가면 이렇게 손 한 번씩 흔들어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좋죠. 여기 장소가 어딘가요, 김국드 씨? 아, 여기는 이제 저희 서점 겸 이제 뭐 아지트 같은 곳인데 이제 너무 좋아요. 이제 뭐 만나서 녹음하면 이곳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극아이인 저에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김 PD님, 뭐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유리창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쵸. 저는 옆에 만리장성이 하나 있죠. 네, 김 PD님이 여기 앉아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이가 한번. 아이니까 네. 이런 걸 이제 점점 깨봐야죠. 네, 여기 앉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눈 한 번씩 마주치고. 그러다가 방송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방송사고는 이미 당신 많이 냈어요. 제가 무슨 방송사고를 냈었죠? 당신 많이 내가지고 잘린 거 꽤 있어요. 제가 볼 땐 옆에 계신 당신보다는 더 낸 것 같은데. 제가 뭘 더 내요. 조금 그리고 네. 사실 정 기자님이 좀 조심스러우신 성격이시긴 하니까. 아 이게 올해 일이 많아갖고 내가 이 언론사 일을 하면 안 돼. 진짜로. 올해 정리하고 싶어. 끝나면은 내년 7월 봅니다. 기자일 내년 7월까지. 스포츠로 넘어오셔야죠. 넘어가야죠. 꿈이죠, 꿈. 넣었는데 떨어졌었어요, 한 번. 어떻게 한 번에 합니까? 한 번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1년 만에 그럽니까? 1년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2년 만에 그럽니까? 그 2년이라고 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없긴 하죠. 네. 하나 때려 맞췄네요. 네, 10개 던져서 하나 맞췄네. 당신 거의 BBC급이네. 더 써니 한 1만 개인가 막 이렇게 던져갖고 하나 두 개 맞추는 애들이었는데 10개 던져서 하나 맞췄으면 뭐 잘한 거지 뭐. 그래서 오늘 주제 뭐죠? 이제 김 PD님 오늘 주제 뭐죠? 아니 왜 말을 똑같이 동화 반복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네. 사실 주제가 정해진 게 없잖아요. 주제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오프닝 멘트를 치시는 분이 원래 진행자라는 게 공로 아닙니까? 근데 진행자님께서 저한테 주제를 물어보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빨리 말해요. 주제 뭐예요? 제가 진행자예요? 당신이 진행자죠. 그럼 제가 진행자입니까? 만나서 하니까 좀 진행하기는 좀 편하네요. 편하죠. 오늘 선택지를 2개 드릴게요. 곧 이제 K리그도 개막하고 1월 이적 시장도 개막하잖아요. 그쵸. 지금 이미 굵직굵직한 영입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있죠. 벌써 몇 군데. 2개 중에 좀 다뤄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K리그 이적? 이적이요? 아니 K리그 얘기 아니면 이제
1월 이적 시장 이제 1월 EPL이나 해외 축구 1월 이적 시장은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소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루머 들은 게 있고 해야 되는데 들은 게 없어요. 아직. 일단 1억 이적 시장은 맨시티 말고는 딱히 주목할 팀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나올 거고. 맨시티보다 더 급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뭐 맨유인가요? 아, 왜 갑자기 우리 맨유가 나와요? 인천이 제일 급하죠. 인천이. 사실 근데 인천은 이적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표이사부터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차라리 뭘 할 수가 없잖아. 그 서로 얘기했었는데 일을 못 하니까 빼가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팀에서. 그거는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싫어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무고사 제르소 지키면 내년에 해볼 만합니다. 어쨌든 헛돈 안 쓰잖아요. 그렇죠. 내년이 기회인 게 그리고 상무가 1위를 해도 자동 강등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두 자리가 열려 있어서 내년이 진짜 중요해. 내년은 진짜 중요하죠. 내년 중요하죠. 근데 이 와중에 수원이 브루노 실바를 데려오는 게 거의 확정이 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일류첸코도 얘기 나오고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거의 던딜이라고 했는데 권한규도 거의 됐다 그러더라고요. 야, 수원 삼성 확실히 세게 영입한다. 사실 근데 내년은 수원 인천 2파전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전남이랑 이랜드까지도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아산에서 하셨던 감독 이름 뭐죠? 그분?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박동혁 감독. 네, 맞아. 박동혁 감독이 글로 가면서 그리고 전남 자체도 용병이 너무 좋아 이미. 발디비아랑 또 누구 있지? 하면 더 있는데 그것도 너무 좋고 이랜드도 어찌됐든 감독 좋잖아. 김도균 감독. 거기에 선수들도 좋고. 근데 이랜드는 이제 브루노 실바 나가면 그게 또 문제긴 하죠. 대신에 돈이 생기니까 누구를 데려오는지 봐야죠. 어떻게든 올라와야죠. 그래도 일부에서 아침까지 갔는데 뭐 이랜드가 무섭다, 전남이 무섭다 하면 어떡합니까 두 분 지금? 네? 수삼이 무서워요. 수삼이. 작년에 아침까지 가가지고 지금 위축됐어요 우리.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 포항이 남아 있습니다. 제 세컨 팀 포항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1호선 사람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항은 1호선이 아닌데요. 저 그렇긴 해도 제 사는 집이 일단 인천 부평이고 그다음에 또 1호선에 있는 인천을 응원하기 때문에 1번 팀이 원래 저희는 사실 네. 저도 1호선 안 삽니다. 그럼 당신이 나가야 1호선에 있는 팀들을 좋아해서 1호선 축덕들을 할까 사람들을 할까 봐 지금 당신이 그랬다 던진 게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해가지고 제가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축구는 1호선에서 정하셔야죠. 그럼 1호선 인천이잖아요. 포항이라며요. 아니 포항은 세컨이라니까요. 계속 몇 번을 얘기해. 알겠어요. 세컨이라고요. 세컨. 두 번째로 좋아하는 팀. 그래서 그러면은 그 어차피 1월 이적 시장 없으니까 팀 줄이는 건가요? 결국엔? 근데 이번에 2부에 화성이 추가를 하잖아요. 네. 이로써 2부가 14팀이 됐는데 많다.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1부 팀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제가 늘리는 거에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이었는데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다시 세 분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이 이야기를 이미 작년 말이었나요? 한번 했죠, 우리가. 당신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그때. 한 사람은 늘리고 한 사람은 줄이자였는데 누가 그때 늘리고 줄이자였어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빨리. 일단 저는 지금 늘리자입니다. 당신은요? 저는 늘리면 안 된다. 줄이자는 아니고요. 늘리면 안 된다. 좀 충격이 크네요.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결정은 윗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대로 따라가자. 잠깐만. 근데 왜 김 PD님 어쩌다 의견이 바뀌셨어요? 당신도 그럼 바뀐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한쪽을 변호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줄이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었을 거고요. 그렇게 찬반 토론처럼 정해진 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구태 씨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왜 제가 늘리면 안 됐냐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있어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
제대로 된 클럽의 형태를 띈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부, 2부 합쳐서. 이 말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사실 1부에서도 그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팀이 몇 개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제 두 분의 의견, 뭐 여러 축구 팬들의 의견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전용구장은 있고 클럽하우스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전용구장까지는 바라진 않고요. 클럽하우스랑 B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스터 제도랑.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갖춰지지 않은 팀이 생각보다 많아요. 2부에서도 1부도 그렇고. 사실 인천만 해도 클럽하우스가 생긴 지 몇 년 안 돼요. 2, 3년 됐나? 얼마 안 될 텐데. 2년밖에 안 됐을 네,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클럽하우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다 전용구장.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 말을 이제 알 것 같아요. 가변석에서 보다 보니까 확실히 전용구장 뷰가 너무 좋고 시설도 훨씬 좋고 그래 이게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수들이 조금 더 괜찮은 축구를 보여주고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불편한 건?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클럽하우스는 어쨌든 돈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전용구장은 돈을 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봤을 때는 저는 전용구장이 먼저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축구 클럽 자체도 결국에 돈이거든요. 돈을 엄청 쓰는 건데 거기서 돈이 안 나가고 안 들어오고 오히려 나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생겨버리면은 재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게 먼저라고 보거든요. 아 이거 뭐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팬의 입장하고 선수의 입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전용구장은 당연히 더 좋은 시야도 있고 이제 팬들의 접근성도 더 좋지만 클럽하우스는 선수들의 생사와 관련이 된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땅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또 버리고 새로 만든다는 것 자체도 비용적으로 매우 부담이 크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클럽하우스는 어쨌든 그 정도 면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모의 클럽하우스만 만든다 하더라도 선수들의 훈련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평소 생활에서의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력 부분에서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경영자? 약간 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본 거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안양 선수들이었나? 쉴 데가 없어서 카페에서 쉬었다고 막 훈련 끝나고 그런 얘기 듣고 맞아요.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클럽하우스가 없어가지고 안양은 이제 수영장 건물을 개조해가지고 간이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짜 열악하다. 광주 같은 경우도 내가 그래서 커뮤니티 그래서 본 것 같거든요. 한겨울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 본 것 같아요. 그래도 광주는 클럽하우스는 생겼습니다. 아 생겼어요 이제? 네, 그 전용구장 안에 만들어 놔가지고 아 그나마 다행이네. 그래도 그나마 선수단 숙소라도 있으니까 선수들이 그러면 훈련하다가 중요하죠. 네. 쉬거나 이제 뭐 타지에서 온 선수들이 지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이 이야기로 나온 거지? 이제 뭐 팀 늘리면서 이제 뭐 일부 팀 자격이 맞아. 요건에 얘기한 건데 이제 정 기자님께서 이제 전용구장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제 클럽하우스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갑자기 이 얘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갑자기 정해졌어요. 늘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늘리면 안 된다가 두 분이니까 늘리면 안 된다 쪽의 입장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김 PD님부터? 일단 광주 얘기가 나와서 든 생각인데 광주가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위인가 3위를 달리고 있죠. 거의 16강 진출이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K리그 팀이 나가면 좋은 게 K리그 우승 상금이 5억인가요, 3억인가요? 5억이죠. 제가 알기로는 5억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경기당 승리 수당이 좀 짭짤해요. 그거 맞아요. 네. 그 말은. 그래서 이제 광주가 승리도 많이 하고 16강 진출하면 더 돈을 받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 광주라는 클럽 자체가 ACL에서 그렇게 활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정적인 것만 봤을 때는. 재정적인 거는 오히려 루머 좀 보셨어요? 자본 잠식 됐다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빚이 많은 상태잖아요.
빚이 아니라 자본 잠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되게 심각한 돈을 거예요.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걸 그쵸.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능력이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퇴출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교됐을 때 그 얘기랑 비교됐을 때 지금 광주의 성적은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멤버에 비해서. 되게 기형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그저께 해도 자본 잠식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과연 그게 축구 제대로 된 축구 클럽으로서 앞으로 연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은 사실 광주는 아까 김구태 씨 뭐라고 했어요? 클럽하우스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럽하우스 없는 팀 지금 몇 개 한번 꼽아볼까요? 제가 당장 아는 것만 해도 안양, 저기 안산, 성남은 있고 또 어디 없죠? 아니 일부에서 찾아도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 또 없죠? 수원 FC 있나요? 수원 FC 저 잘 모르겠어요. 수원 FC도 지금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에도 당장 없는데 그런 팀들이 대구 클럽하우스 있나요? 대구 있겠죠. 대구 있습니다. 대구 있을 거고 강원도 있고. 강원은 저게 2개로 해서 막 그렇게 쓸 텐데 근데 생각보다 클럽하우스는 다 있어요. 이게 클럽하우스가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훈련장 옆에 선수들 잘 곳이랑 그냥 지낼 곳, 훈련하는데 뭐 운동하는데 헬스장 네, 그런 이 거 정도만 갖춰줘도 사실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거조차도 없는 그거조차 팀들이 없는 팀들이 있는데 있는 게 그거조차도 없는 팀들이 프로리그에 있어요. K2가 사람들이 프로리그가 아니라고 칠 수도 있는데 그 프로리그거든요. K2까지는. 근데 그 프로리그에도 없다고요. 근데 그런 팀들이 자본 잠식이 되면은 점점 팀이 하나씩 박살이 나기 시작할 텐데 그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는다? 사실 화성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도 저는 좀 이렇게 보니까 반대거든요. 근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이 프로팀이 는다는 저도 반대 입장이고 시민구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K리그 1은 늘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저는 경기의 퀄리티, 전술적 다양성의 부재 그리고 신인 육성이 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경기의 퀄리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과연 지금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어느 팀이 내년에 올라갈 것 같다? 많이 잡아야 4개잖아요. 아니 근데 그 팀들이 올라갔을 때 경기의 퀄리티가 나아질까요? 조금 더 그래도 강등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뭐 내려앉는 축구나 이런 게 좀 줄어들진 않을까요? 신인 육성도 어쨌든 축구에는 탱킹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느 정도 좀 빅클럽들이 탱킹을 하면서 신인 육성 같은 것도 하는 시즌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러면은 결국에 강등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강등에 대한 부담을 없애려면은 이거는 강등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1+1로.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K리그 자체가 2부에 가면은 아예 망한다는 개념이 조금 커가지고 못 올라오죠. 지금 성남 봐요. 근데 이게 너무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1부에 대한 진입이 어쨌든 투자가 어쨌든 이루어지고 하려면 1부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개 팀 체제에서 뭐 1+1을 한다? 이거는 너무 기형적인 거 같고 그건 너무 기형적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한 14개나 16개로 늘려가지고 조금 운영을 2부 팀한테는 이제 1부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1부 팀한테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자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해요. 들어보면 또. 네, 최종적으로는 늘려야 되는 게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그게 중간 단계에서 그걸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팀을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클럽으로서의 이제 자정적인 어쨌든 시민 구단들도 그걸 목표로 해야 돼요. 자정적인 운영 그게 가능하게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사실 도태돼서 저는 뭐 자격이 안 되면 솔직히 클럽을 해체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연맹에서 이제 자본 잠식 되면은 클럽 해체한다고. 그러면은 당장 광주는 자본 잠식이니까 퇴출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과연 진짜 할까요? 지금도 뭐 용인에 프로팀 만든다. 이제 김천 가면 김천도 시민구단 창단해야 돼요. 김천 그 지금 용인 얘기 나와서 그런데 김천이 용인으로 뭐 간다는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도는 것 같던데. 뭐 그럴 수 있죠. 용인에도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군부대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막말로 저 군생활하던 서산에도 있어요. 서산에도 아니 또 경기장이 좋잖아요. 미르 스타디움. 미르 진짜 좋긴 하더라. 네, 놀리기가 너무 아깝고 이렇게 되면 또 내후년, 내후후년부터는 또 2부 팀이 15개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라나요? 또 누가 올라올라나요? 이제 김천에 시민구단이 생기고 김천이 이전을 하면 아 그렇지. 그러면 늘어나지. 네. 그러면 늘어나지. 그렇게 해서 프로 신청 참가까지 하면 늘어나지. 맞지. 그러면 늘어난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문화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시민 구단이 언제 많이 늘어났는지는 아시죠? 두 분. 그 2002 월드컵이 끝나고 아니, 늘어났죠. 그때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 기형적으로 이 시민 구단이 너무 늘어났는데 지자체에서는 결국에 돈을 못 벌어오는 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건 정부에서 결국 받아서 써야 되는 건데 그 돈을 사실 축구에 막 몇백억씩 때려박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시랑 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거기다가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생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시에서 인천만 해도 요번에 130억인가 시예산 쓴다고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 세금 구단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형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방법은 하나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30대 기업들한테 해가지고 니네 하나씩 그냥 다 인수해. 그렇게 해서 굴리면 몰라요. 근데 그게 강제성이 그 되게 강제성이에요. 근데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아, 그게 가능하려면은 군사독재야. 그 제5공화국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고. 네, 그렇죠. 네. 전두환 대통령 때나 가능한 거지. 근데 지금 저희가 시민구단이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게 시민구단이 아니거든요. 거의 지자체 구단이라고 봐도 돼요. 맞아, 세금 진짜 구단, 지자체. 세금 네. 구단. 시민구단이라는 건 이제 시민주주가 운영을 하는 구단을 지칭하는 건데 바르셀로나 같은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쉽지 않은 게 시민들이 축구를 보기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을 해서 돈을 낸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근데 저는 인천만 봐도 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아 인천을 위해서 뭐 지분을 사서 뭐 한 달에 뭐 1년이든 얼마씩 그렇게 낸다?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이 개인에게 할당되는 거를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아예 100% 그렇게 전환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졸라 힘들 것 같아. 세금을 진짜. 조금씩 줄이면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돈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 굴리는 그거를 만드는 게 힘들죠. 사실 해외에서도 그거 갖고 굴릴 수 있는 구단이 몇 개가 돼요. 당장 떠오르는 거 레알 마드리드, 뭐 맨유, 바이에른 뮌헨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아는 빅클럽들 몇 개. 맨시티도 그 구조가 안 나올 텐데. 맨시티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깼을 거예요. 그 수익 맨유보다 잘 나왔어요 이번에 맨시티가. 그 뭐냐 저 분식회계 이런 거 없이요? 네. 그건 오. 정확히 분식회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분식회계 같은 거 자체는 그때 이슈 터진 이후로 좀 줄어든 것 같고 어쨌든 맨시티가 자생 구단으로서 그 초반에 돈 투입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인기도가 올라가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거든요. 돈을 많이 번 건 맞아요. 인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우승하고 계속 뭐냐 네임 있는 스타들 영입 많이 했잖아요. 뭐 홀란드도 그랬고. 그래서 미국도 제가 그랬고. 알기로는 이전처럼 사우디죠? 맨시티요? 네. 카타르 사우디 네. 걸로 사우디예요? 내가 알기로 카타르로 알고 있는데. 그 저기 누구야? 만수르가 사우디일 거예요. 카타르는 PSG고. 카타르는 PSG가 네. 맞는데 사우디는 적인데 뉴캐슬인데 아닌가? 뉴캐슬도 사우디고 저도 만수르는 사우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뭐 만수르가 뭐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근데 아랍 출신인데 네. 죄송해요. 사우디일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건 그러니까 만수르가 아랍 출신이긴 한데 아니 국적이 아랍에미리트라고요. 아랍에미리트 자본이라고요. 아랍 자본인가? 어쨌든 중동 자본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김PD 말처럼 어. 중동 자본인 건 맞는데 그 사우디는 저기 뉴캐슬 구단주 빈살만 있죠. 이건 교통 정리를 좀만 할게요. 빈살만이 그 사우디 그쪽이고 여기는 아랍에미리트라고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돈이에요 이게. 근데 중동 자본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갔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거는 실현시키려면 제가 볼 때 한 20년, 30년 필요해요.
맨시티를 만수르가 2000년대 후반쯤에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이제 그 구조가 생긴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구조 생기려면 좀 한 50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저희 나라는 롤모델이 이미 있는 게 야구가 다 기업이잖아요. 야구는 싹 다 기업이지. 그렇지. 야구 싹 다 기업 맞죠? 야구는 싹 다 기업이죠. 네. 우리나라는 이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재벌 총수들 청와대로 불러갖고 야 1위부터 30대 니네 하나씩 다 가져가.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니까. 안 그러면 혹시- 자생력을 못 키워. 모델이 맞긴 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살짝 의견이 살짝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우리나라가 이제 프로가 26개잖아요. 화성 올라오면 26개 맞죠? 이 중에 기업 구단이 지금 9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기업 구단이 전북현대, 울산현대, 포항스틸러스, 포항 스틸러스, 저기 수원삼성. FC 서울, 수원삼성, 전남 드래곤스, 서울이랜드. 서울이랜드, 부산 아이파크. 부산 아이파크. 이게 다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요. 9개밖에 안 돼요. 너무 적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형적이긴 하네. 이 기형적인 문화를 깨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잘못해서 더 늘렸다가 우후죽순으로 받았다가 내가 봤을 때 그래 화성은 될 것 같아. 거기는 이제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 될 것 같은데 다른 데 어디 뭐 이상한 데서 올라오면 그 경제 규모 안 되는 데서 올라갔다가 자본 잠식 된다. 근데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또 생각이 바뀐 게 저는 인천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2부로 떨어진 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 올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좀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게 약 올리는 거예요. 어쨌든 네. 규모가 확 늘어났고 한 번은 선수단 털기를 저는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그걸 안 털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결국에는. 왜냐하면 노장이 너무 많았어. 우리가 네. 당신은 그 며칠 전 녹음에 참여 안 했잖아요, 김구태 씨. 근데 그때 우리 노장들 다 쳐냈죠. 무슨 사고를 친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짚고 넘어가실 필요는 없고. 이거 어쨌든 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도 김천 이동하면서 네, 팀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전 그게 문제라 생각해요. 그렇게 막 쉽게 막 클럽을 창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연맹에서 창단 가이드라인을 좀 더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승강제를 폐지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재정 없는 팀들 그냥 날리고 승강제를 폐지하자는 거좀 반대예요. 그건 둬야 돼. 26개 팀에서 한 10개 날리고 이게 승강제가 왜 생겼는지는 알아요? 그게 뭐 아침 규정 때문에 아침 규정 때문이에요. 생겼다고 그거 하는데 그게 뭐 네. 필수는 아니라고 하던데. 아니 아침을 못 나간다니까. 아예 필수예요? 못 나간다니까요. 승강제는 있어야 돼.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네. 이거 1+1로 줄여야 돼요. 차라리 아침을 못 나간다니까. 그거는 안 돼. 아침 나가서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그 광주가 번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해서 돈 매화 벌어와갖고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판에서 승강제를 없앤데 그건 안 되고. 지금 늘리는 건 진짜 좀 말이 안 되긴 하네. 네, 늘리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줄이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현상을 유지해야 돼. 현상을 유지하면서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2, 3부간 시행되잖아요. 프로랑 준프로간. 그거를 해야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니지. 나는 사실 2부에서도 몇 개 내려가야 되는 팀 있다고 보거든요. 강등 없는 리그라고? 에이씨 말이 안 되지. 그럼 3부도 완전히 프로화가 돼야죠. 그래서 조건을. 연맹에서 조건을 냈어요. 라이센스를 맞춰라. 프로에서 뛸 수 있는 뭐 규정도 맞추고 뭐도 맞추고 뭐 다 맞추면은 그때 2, 3부간의 승강제가 열린다. 이거는 그러면 몇십 년 뒤에 이럴 수도 있겠네. 당장 몇 년 뒤에요. 당장 몇 년 뒤야 내가 알기로. 내가 이거 지금 기사를 썼었는데 기억이 안 나. 내가 몇 년인지. 27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알고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은 거잖아요. 27년이면 이제 이번 달 끝나면은 25년이고 그럼 2년 남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상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리그 우승을 해도 규정을 못 맞춰서 충격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일단은.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순 있어요. 그런 팀이 한 팀이라도 있으면 저는 리그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봐요. 퇴출을 시키거나 K4로 내리거나. 퇴출시킬 팀들 제가 몇 개 거론해 볼까요? K2에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팀들은 프로에 뛸 수 있는 라이센스는 갖추고 있잖아요. 라이센스는 갖췄는데 제가 봤을 때 자격 없는 팀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3부 리그에서 더 올라온다? 근데 또 3부 리그에서 1등을 했는데 뭐 승격을 거부한 상태가 나온다? 이거 좀 너무 총극이지 않나요? 근데 그런 팀들은 괜찮지 않아요? 뭐 부산
도로교통공사가 3부 리그 팀에 있을 거예요. 아 공사팀은 우리나라 법으로 프로팀에 참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대전 코레일도 못 올라오는 거네요. 못 올라옵니다. 나 이거 몰랐다. 그러면 진짜 올라올 수 있는 팀이 없는데? 뭐 어쩔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지금 저는 K2도 K1에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리그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K3가 K2에 올라온다. 이건 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팀 창단에 관련된 이야기랑 자격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2부 리그도 팀 창단할 때 그 기준이 더 빡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창단의 기준. 빡세야 돼요. 왜냐하면 빡세야 돼요. 팀이 늘어나면 좋은 건 선수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자리거든요. 그건 선수들한테 따지고 보면. 그 선수 복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복지, 일자리 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더 많은 선수가 뛸 수 있다? 그건 선수들한테만 좋은 거예요. 선수들이 만약에 원래 프로에 뛸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리가 생겨서 들어왔어요. 그럼 그 선수가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허브랑 경기력 보여주겠지. 사실 더 많은 선수가 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더 많은 선수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거고. 이게 일자리야 일자리.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거 왜 학원 축구계에서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제가 그냥 로스터 제도만 도입이 되면 사실 인천도 지금 40명 되잖아요.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점들 좀 40명 아니 정리하고. 그러니까 한 구단에서 한 시즌을 운영하는데 40명까지 왜 필요하냐고요 저는. 제가 FM을 할 때 40명, 50명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못 뛰잖아요. 걔네들. 아니요. 저는 더블 스쿼드를 해서 한 경기 한 경기씩 로테이션을 굴려버려요. 아, 근데 그거는 그런 근데 거. 그거는 지금 굉장히 잘 집어주시는 게 레알 마드리드나 뭐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처럼 막 한 시즌에 막 50경기 뛸 그런 상황 벌어지잖아요. 걔네들도 23인, 24인 이렇게 두고 뛰어요 지금 로스터 보면. 그 진짜 개빡셀 텐데 부상 때문에 관리 안 될 텐데. EPL도 25인 로스터 제도를 하고 있고. 아니 지금 한 팀에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전북에서도 한 40명이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15명을 2부나 이런 데서 좀 아니면 갖다 B팀 해가지고 써야 4부에서 뛰게 하거나. 차라리 그러든가. 대신 B팀이 있으면 뭐 U21이나 23이 있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스쿼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로스터 제도를 왜 안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우리가 연맹 사람도 아니고 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도 아니고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은 학원 아니야. 축구계에서의 반발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취업 문제겠죠. 아니죠. 학원 축구라는 게 결국에 뭐 차범근 축구 교실 이런 거 아니에요? 말고 이제 그치, 뭐 비교하면? 유소년 축구나 뭐 대학 축구. 그 비슷하겠다. 결국엔 네. 또이또 해야겠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유소년 축구나 뭐 대학 축구가 다 저거잖아요. 프로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로스터 제도를 도입해버리면 문이 줄어들잖아요. 문이 줄어들면 누가 하려고 하겠냐 이거겠죠. 결국엔. 자, 로스터 제도 잘 말씀하셨는데 원래 스포츠란 그런 거예요. 원래 좀 가혹한 거고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죽을 듯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스터 제도 얘기가 정말 좋았던 게 지금도 팀에 3, 40명이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중에 한 가지로 그 우리나라 아직도 학연 지연 다 판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 관계자 픽으로 자격 미달의 선수가 팀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놀랍게도 그런 팀이 있어요? 있을걸요? 잘 아시는 그래요? 분도 정말 네. 많고 그리고 사실 온정주의로 뭐 인천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쳐야 될 노장 선수들 계속 다 데리고 있잖아요. 노장들은 좀 그래 내보내기는 지금도 했어야지. 3, 40명 가지고 있는 구단이 많고 그 정리해야 될 선수들이 많은 판국에 팀이 더 늘어나 봐요. 그럼 3, 40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경기의 질적으로나 선수들의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문이 넓으면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프로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보면은 난 화 터질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뛰고 있으면은 진짜 화 터질 것 같아. 막. 프로라는 거는요. 지금도 K리그가 굉장히 엘리트예요. 상위 1% 선수들이에요. 지금도. 근데 여기서 지금도 근데 그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난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올라왔죠. 사실 근데 웃긴 건 K리그가 아예 초창기는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왜요? 지금보다 팀도 적었고 맞아.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더 스타 플레이어가 많았고요. 오히려 더 다이렉트하고 재밌는 축구를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다 수비 축구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에서야 좀 경기력이 좀 올라온 거지. 그 전에는 딱히 얘기할 만큼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선수단도 줄여야 되는 판국에 팀을 더 늘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건 그래갖고 이 말로 넘어간 게 경기력 콜업을 하다 뭐 하다 그러니까 자생력 없다 하면서 잠깐만 돈 없으면 퇴출 그러면 이건 늘리면 안 되지. 줄이는 것도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하거나 천천히 해야지. 이거 급격하게 바꾸면 뭐든 탈이 난다. 이게 일부 팀에서 경기를 어쨌든 못 뛰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남아 있고 이런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일부 이 환경 좋은 데서 안 뛰고 말지 2부는 안 간다는 마인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부는 환경도 열악하고 훈련 환경이나 거주 환경도 열악하고. 이분은 다 열악해. 그러니까 좀 이런 좀 거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막말로 이분은 경기장도 좀 열악하잖아요. 아니 그쵸. 뭐 훈련도 열악하고 뭐 시설도 열악하고. 깜짝 놀랐어 나 제가 조금 2번 가봤잖아요. 나이 있고 이제 가정이 있는 선수들은 차라리 그냥 일부에서 적당한 돈 받고 그냥 안 뛰고 말지. 계약 기간 채워가지고. 그래도 그들한테는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네. 선수들이 좀 없진 않을 거야. 어느 정도의 로스터 제도는 저는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최소 30인 제한까지는 무조건 걸어야 된다고 보고요. 전 35인. 너무 적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롤모델을 28인에서 26인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아니 26인에서 28인 했다가 누구 진짜 뭐 한 두세 명 막 부상 당해갖고 그러면 그게 싫으면 B팀을 운영하면 되죠. 돈을 더 써서. 이 새끼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순식간에 할 말은 없어지게 하네. 맞아. B팀 해갖고 4부 굴리면 돼. 4부 리그 굴리면 돼. 4부 안 굴리더라도 그냥 B팀 갖고 있어가지고 4부 안 굴리더라도 그냥 리저브 리그 그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대학 축구팀하고 하던가 친선 경기만 돌려도 돼요 사실. 그래도 되긴 해. 맞아. 이 새끼 말 잘한다. 그 유럽 팀들의 B 팀들은요 3부 리그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4부까지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바뀌어야 되는 게 어차피 3부에 자격 안 되는 구단들보다 기업 구단들 B 팀인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3부 4부는 경기 같이 하지 않아요? 3부 4부는 이제 지금 승강제가 있죠 현재는. 근데 그 두 개 리그는 같이 운영하는 거 아닌가? 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내가? 3, 4부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근데 지금 거의 B팀을 운영하는 팀이 거의 없고요. B팀 운영하는 게 전북, 강원 이 정도일 텐데. 전북, 강원, 뭐 대구 이 정도인데. 대구도 B팀 있었구나. 예, 부산도 최근에 없앴고 지금 네. 다 없애고 있는 추세예요 B팀도. 씨. 그 전북도 4부 내려갔고. B팀 그것도 맞긴 해. B팀은 굴려야지. 그러니까 B팀도 제대로 규정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이 규정도 없는 것 같고. 나 한교원이 왜 B팀에서 한번 뛰었다고 들은 것 같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K리그에서 몇 경기 하여튼 나이로 자르는 게 아니라 경기 수로 자르는 것 같아요. 그런가?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규정도 좀 세부화해야지. 아니 사실 3, 4부는 누가 봐? 안 보지. 그러니까 규정이 얼마나 더 엉망이겠어. 근데 사실 B 팀이라는 게 별게 없는 게 그냥 스쿼드 하나 더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따로 팀을 창단하는 게 아니고 그쵸? 스쿼드를 하나 더 운영하는 거라서 그냥 2군 운영한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주전에서 기량이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기량이 떨어진 선수들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 가치도가 있고 어쨌든 어린 선수들도 경기를 뛰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저희는 이 엘리트 스포츠가 동아리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뛸 수 있는 횟수가 적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적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돈이 좀 있는 구단일수록 무조건 B팀을 운영을 하게 지도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그래야 이제 그 축구 선수로서의 문이 좁아진다. 너무 힘들다 막. 근데 이게 축구라는 게 스포츠라는 게 무슨 고용노동 창출하는 것 마냥 그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대 300명 뽑는다고 뭐 몇십만 명이 나 서울대 안 가려 포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노력을 하잖아요. 오히려 더 간절해지겠죠. 그렇죠. 간절해지고 그리고 더 이렇게 여과가 돼서 더 좋은 선수가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맞아. 더 좋은 인재들이 더 밑에 대학으로 감으로써 그 대학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렇죠. 이게 그래도 맞네. 무턱대고 늘리는 것도 아니네. 최대한 좀 안주할 수
수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맞아요. 잔인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특히 프로 스포츠는 좀 그런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사실 나 같아도 많잖아. 그러면 어차피 뭐 이 정도만 돼도 되겠다 하면서 슬렁슬렁 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가 또 다 축구하고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또 축구만 이렇게 기형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게요? 농구, 배구, 야구 다 로스터 있고 축구보다 훨씬 더 치열하거든요. 드래프트 때문에 맞아. 드래프트가 프로 있구나. 가는 문턱도 훨씬 더. 그래 드래프트가 있네. 맞네. 또 솔직히 우리나라는 뭐 프로 입단했다고 해서 막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근데 솔직히 야구나 농구는 드래프트 보면 그것도 진짜 재밌거든요. 선수들 막 울고 막. 근데 드래프트를 가져오는 건 사실 난 그건 반대거든요. 축구에서는 할 수 없죠. 드래프트를 갖고 오는 건 안 돼요. 그쵸. 그거는 미국 문화인데 축구는 유럽 스포츠라 이게 그거는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래 맞아. 이런 거 어느 정도 기형적인 게 있긴 있어. 축구에. 어려워. 축구 어렵네. 아유. 어렵지 않아요. 그냥 로스터 제도만 도입하면 돼요. 28인. 팀 늘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천천히. 로스터 제도만 하면 팀을 늘리건 뭐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것도 그런데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진짜로 재벌들한테 야 하나씩 가져가 해가지고 뭐 한화 경남 뭐 경남 에어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번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가능했겠죠.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 계엄 성공했어도 그런 거 생각하고 계셨을까? 안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다른 일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팀 늘려도 돼요. 팀 늘려도 되는데 자격을 갖추라는 거야. 자격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런 팀들 말하는 거죠. 뭐 진짜로 예를 들어 축구 팀 없는 구단 있잖아요. 그런 팀이 기업이 스스로 해가지고 창단을 해가지고 클럽하우스 전용구장 뭐 이런 거 싹 갖고 그런 골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전용구장까지도 솔직히 안 바래요. 현실적으로. 전용구장은 사실 없어도 돼요. 유럽만 보더라도 그리고 아니야 전용구장. 그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이 종합경기장인 거 아시죠? 아니요 몰랐어요. 거기 트랙 깔려 있어요. 트랙 깔려 있고 트랙? 가변석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용구장 필요 없네. 웨스트햄이 그 정도면 필요 없네. 아니 또 나폴리만 보더라도 종합구장이고 PSG도 종합구장이잖아요. PSG 근데 홈은 바로 골대 뒤에 있을 텐데. 뭐 그렇긴 홈석은. 하지만 그건 일부러 뒤에 깐 거야. 내가 봤을 때 틀에.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디자인이 됐는데 거기도 관중석을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종합운동장도 뭐 그렇게 보면 상관없긴 한데 근데 내가 가본 종합운동장들은 다 날 너무 충격받게 해서 가변석이라는 것도 어떻게 운영을 하나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용구장까지는 일단 쉽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넓은 게 아니라서. 땅이 많이 작지 우리나라는. 요구하는 건 뭐 그렇죠. 클럽하우스, 뭐 재정, 그리고 이제 팬 그거를 할 수 있냐, 운영을 할 수 있냐. 팬 운영은 내가 봤을 때 어떻게든 됩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진짜 돈이 있어야 돼. 재정은 그냥 돈이고 진짜 말 그대로 클럽하우스 짓는 것도 결국에 부지 사가지고 공사해가지고 뭐 집기 넣어야 되고 거기서 그 다음부터 또 전기 나가고 뭐 나가고 한 그것도 다 돈이야.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야. 이건 제일 좋은 거는 기업 구단이 늘어나야 돼. 그거에 베스트죠. 근데 기업이 들어올 환경을 좀 만들려면 좀 경쟁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 인수하려고 보면은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이부 갈 바에는 그냥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돈 받을래 이런 애가 있으면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냐고. 나 같아도 안 하지. 열받아도 안 하지. 열받아서 안 하지. 그 제가 중국의 축구 굴기를 할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뭐 자국 리그를 살리려고 했으면 안 됐어요. 차라리 한국의 팀을 사서 중국에서 거기다 중국인을 쏟아부는 게 낫지. 중국 리그를 활성화시킨다? 나는 근데 그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시진핑이 축구 되게 좋아한대. 그건 알아요? 네. 진짜 좋아한대. 그 미친놈의 새끼가. 시진핑은 욕해도 되잖아요. 막말로. 시진핑은 개새끼. 그러니까 욕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시진핑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그러니까 필수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 나온 거예요. 시진핑은. 네, 그래서 네. 욕한 거예요. 뭐 여기서 하면은 뭐 끌키면은 뭐 간첩이지 뭐. 욕이 나한테.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의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면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요. 끌키면 간첩이야. 끌키면 간첩이야. 간첩 좀 찾아보자 나도. 중국 리그가 잘 안 되는 게 실력 없는 중국인이 연봉을 엄청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맞아. 근데 한국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은 뭐 어린 선수들 같은 것만 해도 연봉 한 3, 4천 준다 그러면 신나가지고 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클럽을 사서 뭐 재창단을 하든 아니면 뭘 어떻게 하든 그거는 걔네 맘이니까.
그건 걔네 마음이긴 해 그것도. 걔네 마음이니까. 근데 지역 사람들 싫어하겠죠. 존나 싫어하겠지. 아니 그 축구 팬들이 얼마나 놀리겠어. 야 쟤는 짱깨다, 쟤는 짱깨야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오히려 그게 중국 선수들의 실력을 올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막말로 봐봐요 김 PD. 인천 샤오미야. 개놀림 맞죠. 개놀림 맞잖아. 근데 거기에 막 보조 배터리 몇 암페어냐고 개놀림 맞죠. 그러면서 또 중국이 샀어요? 샀어? 그러면은 뭐냐 아시안 쿼터를 누굴 쓰겠어? 중국 선수 쓰겠죠. 중국 선수 쓰겠지. 대신에 그게 발전이 될까? 과연 중국 축구가? 근데 중국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해외 자본이 제발 들어와야 된다. 아 이 말은 맞아. 나 그래갖고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레드불, 시티 풋볼 그룹 들어와서 뭐 하나 사야 돼. 근데 레드불은 일본 사가지고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럼 시티 풋볼 그룹인데 제가 아는 대표적인 그룹들이 일단 시티 풋볼 그룹, 레드불 그리고 포초 사단이 있어요. 초가 저건가? 그 루이비통? 네, 우디네스랑 네. 뭐 또 저기 프랑스에도 뭐 네. 하나 있을 텐데. 어쨌든 마포드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한 개씩 인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관심도가 생길 거란 말이죠. 얘네 이거 인수한다는데 하면은 이제 한국이 어딘데 약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근데 K리그가 솔직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있어요. 나쁘지 않죠. 근데 진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인천 루이비통 하면은 그거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팀이 좀 팀 같아만 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 팀 같은 그걸 네. 못 갖는 팀이 있어. 내가 몇 개 팀인데 얘기를 안 하는 뿐이야. 그 팀 팬들이 끌키니까. 근데 아쉽다 진짜. 로스터제도 어쨌든 도입을 저는 항상 기원합니다. 저도 기원하고 팀을 늘리지 말자. 늘리더라도 구조를 갖고 늘리자. 늘리고 싶다면 자격을 갖춰라. 그렇죠. 그거죠. 오늘 핵심은 이거네요. 네. 그러면 뭐 좀 빠르긴 한데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더 하실 이야기. 어떻게 또 만나서 하니까 또 좋네요. 좋죠. 너무 네. 좋죠. 다음번에도 만나서 하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